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이렇게 김한진 박사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파콘 TV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김한진 박사님 사실 예전부터 상당히 오래 배워왔었는데 요새는 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주식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인플레도 심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적은 사실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변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잘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터지기 직전의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경제 좋고 나쁨은 없겠지만 뭐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팩트, 실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 같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 40년간의 돈을 계속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 시대에서 이제는 지난 40년간 푼 유동성의 조금 후폭풍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누적된 효과.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도 그동안은 물가도 안 오르고 계속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도 계속 그게 먹혀 들어갔던 어쨌든 큰 시대였다면 지금은 지난 3, 40년간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그런 정책이 누적돼서 좀 부담을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가와 금리가 예상보다는 잘 안 잡힐 거다. 인플레이션은 저절로 떨어지지 않고 중앙은행이 더 깊은 긴축, 더 강한 긴축을 하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이미 이전하고 있고 그 계기가 2020년 팬데믹 코로나19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서 저는 요약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돈에 중독된 세계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예전에 통화이론, 케인즈 그리고 최근까지 현대화폐 이론, 코로나를 터지면서 사실은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그쵸. 이야기를 하고 돈을 풀어도 이것이 이 부채들이 결국에 화폐화되지 않을 거라는 명분과 가정을 깔고서 돈을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실패한 겁니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닥터 둠 이런 분들 외에도 이게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은 이런 와중에도 좋고 나쁨이 나타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힘든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경제 정책자들이 사실은 핵심은 카드를 다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써봤는데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오는 많은 후폭풍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고 침체는 되는데 뭔가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병이 계속 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그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에 오는 위기에서는 10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이 풀렸지만 그 돈들이 실물에 쓰이지 못하고 전부 다 투자 시장으로 가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양극화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위화감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무언가 이제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걸 극복하기보다는 이것을 결국에는 마지막 후폭풍으로 맞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거나 패러다임이 한번 깨지고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제 워낙에 김한진 박사님 사실
투자자들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하시고 고수이시긴 한데 전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이제 경제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새 자산 시장이 좋다고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핵심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일반 이제 직장인 그리고 또 직장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은퇴하셔서 이제 사실은 새롭게 뭔가 출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광범위하고 네. 제가 주제넘게 사업 한번 하지 않았던 월급쟁이가 말씀드린다라는 게 좀 격이 맞지 않는데 아무튼 뭐 우리 유 박사님도 이코노미스트지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쨌든 불확실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성공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만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위험이 미리 포착되는 경우보다는 정말 하다 보면은 뜻밖의 위험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투자란 혹은 사업이란 이 불확실성과 적절한 타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어떤 투자의 구루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산을 미래에 배분하는 건데 미래를 누가 알겠냐 하기 때문에 너무 뭐 한쪽에 몰빵을 하면 투자든 사업이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조금 어쨌든 다시 또 극복할 수 있는 플랜 B 혹은 버퍼 나름대로의 어쨌든 세이빙을 남겨놔야 앞으로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또 성공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2라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과 싸우는 법, 또 불확실성 그 자기 사업이나 혹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금융상품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투자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러 각도에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그 불확실성과 적절한 타협으로 불확실성을 안 지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어차피 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을 조금 공부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한진 박사님이 저도 역시 팬이기도 하고 오래 배웠지만 지금 말씀하실 사항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생각했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감히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이 불확실하다는 게 되게 뭐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지만 핵심은 지금 현재 시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은 많으시지만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이럴 때는 문학의 많은 대가들이 얘기했던 고통 이후에 굉장히 큰 창작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이 됐든 잘하는 특정한 분야가 굉장히 크게 떠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괴로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 괴로운 시기에 우리가 자신이 잘하는 분야 물론 본업에는 당연히 충실을 하시지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됐든 자그맣게라도 시연을 하시면 이제는 그것을 소통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쇼오프하는 그런 채널이나 통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잘하는 분야에 대한 그 DNA 개발과 자기 역량 개발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과를 하나 심을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관점에서 그동안 많은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사실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색다른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들 잘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다파콘 TV에 감사드리고 오늘 김한진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